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강도 높은 조치를 실행하고 있죠.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꺾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기세로 전 세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대응법이 외신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찬사는 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희망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지난 2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9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첫 확진자 발생 54일 만에 골든크로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인데요.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우리나라의 진단 기술에 있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ve increased efforts to identify all cases and contacts, including drive-through temperature testing to widen the net.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기술. 많은 국가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만을 콕 짚어 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1차 검사를 한 뒤 이미 발견된 6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 신종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요. 평균적으로 2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RT-PCR이라는 새로운 검사법은 검사 단계를 줄여 6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용해서 개발한 키트라는 건 사실 그 프라이머도 WHO가 권고한 프라이머를 갖고 만드는 것이긴 한데 표준화시켰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계를 좀 줄여서 시간을 덜 걸리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보니 세계에서 진단키트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바이러스 진단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 12월 말부터 진단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속에 고이 보관돼 있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샘플입니다. 바이러스를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약이 필요한데요. 특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 반응을 진행할 때 이제 넣는 시약이다 보니까 이게 반응하기 전의 상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방법 궁금하시죠?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분리한 핵산에 시약을 넣고 원심 분리기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눈으로도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녹색으로 된 거는 이제 균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양성으로 반응했기에 색이 발색해서 녹색으로 반응한 거고, 그 음성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바로 이 유전자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코로나 시약하고 그다음에 저기 코로나 환자의 핵산 이런 것들을 그 혼합체로 만든 튜브거든요. 차례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이 유전자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변이가 적은 유전자를 최소 2개 이상 검사해서 둘 다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채 20분이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분자 진단들은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온도를 올리지 않는 등원 증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40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급속 진단이 가능하고요. 현재까지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은 온도를 높였다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핵산을 증폭시키는데요. 하지만 등온 증폭의 경우 섭씨 62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유전자 증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한 검사 능력 외에도 이 검사법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데 없는 형광을 갖다 4가지를 사용해서 다중 진단이 가능해요. 다중 진단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이 나면 다른 바이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RSV, 아데노, 그다음에 코로나. 이걸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튜브에서. 형광 시약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뭐 1시간을 예를 들면 30분 정도로 검체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그런 방식의 초고속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항상 궁금해집니다. 백신 개발은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됐던 중국은 첫 번째 임상시험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역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And as you know, earlier this week we began the first clinical trial of a vaccine candidate for the virus, and that was.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로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의 경우 아직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는데요. 2015년 발생한 치사율 38.7%의 메르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스, 2015년도 메르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가 않아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재 맞는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어도 변이를 일으키면 효과가 없는 거죠.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19의 백신 개발도 마냥 낙관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쌓여있는 기술도 없는 거고 또 어떤 것을 타겟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사람 몸에 항원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적정한 수준의 항체를 만들어내는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안전한지 또 효과적인지 이런 게 아직 평가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계까지 계속 성공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그만큼 중요해질 텐데요. 20여 년간 바이러스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곳. 얼마 전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 억제제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 기능 외에 항염증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VSF 투여시 바이러스 소실과 염증 수치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이런 두 가지 약물의 기능이 합쳐져서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서울대 병원에서 했던 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기세가 높아지고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은 잠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제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생명이 위중한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81세 노인 환자인데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그다음 에크모라고 그 인공호흡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그 기계 이제 인공폐로부터 이제 또 산소를 공급받는 그것까지 달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상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 표면에 돌기가 생겨나고 면역세포들이 이를 감지해 공격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 억제제를 투여해 염증 반응을 비롯한 부작용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또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폐렴, 감염, 뇌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고 생겼더라도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죠. 2월 21일 첫 투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곳의 대학병원에서 총 7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약 환자 수가 적고 자연치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품의 효과를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에 곧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코로나19를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문제가 되겠고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 열이 41도예요. 잘 들어보면 중요한 용어가 하나 결국 등장하는데요. 걱정하던 상황이 시작됐어요. 면역 과잉 반응? 네, 면역 폭풍이요. 드라마 속 면역 폭풍은 코로나19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말인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면서 정상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균이 들어오면 이 정도만 독성 물질을 뿜으면 얘가 죽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예 처음 보는 애가 들어오면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죽는지 모르니까 과다하게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집에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을 끄려면 이렇게 훅 입으로 불면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소화기를 막 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은 꺼지겠지만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겠지.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을 좀 차단해주면 사이토카인의 일부를 억제해주거나 그러면 이 질환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약물이 그런 걸 겨냥해서 지금 뭐 임상 연구를 한다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인 한 제약회사. 이곳에선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4, 5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종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백신, 항바이러스 항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폐혈증을 막는 그런 신약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 사망하는 젊은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막바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뭐 체온도 재야 되고 약물 주사도 해야 되고. 이곳에서 개발한 치료 신약은 20종 이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제어해 중증 폐혈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폐 조직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LPS 톡신으로 이제 폐렴 모델 유도했을 때 포들이 망가지면서 이제 부어오르고 이제 여기는 형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쵸. 원래는 이제 원래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이제 숨을 쉬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세포에 사이토카인 억제제를 투여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약을 트리트 처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혈관도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산화탄소 산소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폐렴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폐혈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아주 강력한 폐혈성 쇼크가 오게 되는데, 저희의 플래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아예 생성이 안 되도록 그런 기전 특이적으로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모두가 잠자리에 있을 이 시간에 직원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2시 반인데 해외 CRO와 미팅을 위해서 지금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연락을 위해 새벽 출근은 다반사. 오늘 통화할 업체는 독일에 있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숭이 실험도 하고 이제 다른 실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상 시료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추가로 이제 생산을 할 곳을 찾으려고 지금 TC를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In Europe, in the States, and like pharmaceutical companies, got in touch with me and they were like, "What's the stage of your ISPNI and when can you enter clinicals?" And they're better suited is probably better overview also what we can deliver at the moment. 이제 빨리 스케줄을 잡아준다고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그쪽 실제로 생산하는 담당자들이랑도 한 번 더 TC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지독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싸움에 동참할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답답할지라도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